현지를 방문하니까 자꾸 헷갈리고 그랬어요. 네, 이제 조금 지도를 보고 자꾸 익히니까 가져오는데 여기가 저희 바늘따는 거죠.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동문, 공중 이게 이제 북쪽 임금을 하여서 공손하게 이제 대한장 건너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달서문, 그 이제 남쪽이가 이제 영남 제1관이라 해서 아주 괜찮았던 그런 대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성으로 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종렬이가 일본 노역들 동네가지고 보수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수고 난 다음에 또 이 성 안에도 이렇게 10장의 큰 도로를 냈어요. 그래서 이걸 기념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박종렬이가 떠날 때 선물로 뭐 금시계를 줬다는데 그 안에 이런 십자 모양의 그런 기념 모양을 새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일제의 입장에서는 박종량이가 자기들의 요구대로 같은 대국성을 거무는 데에 획획한 공헌을 세운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화당이 있는 이 앞쪽 쪽도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길을 내버리고 했으니까 그 어떤 관아로서의 어떤 위험은 사라지는 거죠. 일제가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적 그런 위험을 없애려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바로 전국에 있는 이런 업성들을 훼손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 뭐 이미 알려져 있지만 안동에 있는 그 이상용 그분 생가 그 앞으로 내버리고 그래서 말은 발전시켜준다는 그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정신을 뭔가 훼손하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뭐 대략 여러분들이 이제 현지 탐방을 하면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대략 감이 오는 곳은 여기가 이제 계산 성당이 이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고요. 이제 요 앞으로 이제 소위 이 발을 딴 그 큰 국제포상로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교동시장이 이제 대구 빌딩에 있으니까 대구역에 이제 여기 있는 셈이죠, 그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 되겠지만 이제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요 논의는 이 안에 있던 그 지고정에서 이제 논의를 한 걸 하고 또 북구정 위치가 지금 아마 대략 요 정도 위치일 것 같은데 그 북자가 있으니까 북문 이쪽에 있는 걸 가지고 잘못 그걸 잡아가지고 바로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북구정에 있던 자리도 뭐 아파트 같은 쓰고 이런 것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해서 이제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대구 업성에 관해서 또 뭐 좀 보태줄 말씀 없으십니까? 현지 방문할 때도 뭐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대구의 업성이 있었더라면 그렇더라 코가 하는 것처럼 가정이지만 예 오늘날 이렇게 제가 보면 아쉬움이 참 큰 마음이 생겼답니다. 예. 지금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남아있는 성에 일부 이제 이제 북쪽 요거 이제 길 내면은 북성로 성곽을 흠은 자리로 나는데요. 동쪽 요쪽은 또 동성로 뭐 요 서문상 있는 쪽 서쪽은 서성로 남쪽은 이제
남성동 이런 이제 이름이 일단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대구 빌딩 근처도 그렇고 가보면은 성곽이 흐물고 뭐니까 밑에 기축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것이 좀 남아 있어서 주춧돌. 그 미끄러지지 않는 어떤 유리판을 덮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놓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남 제1관도 알다시피 저 마운공원 쪽에 보고 있어요. 네. 그게 뭐 또 이렇게 시설 미니어처를 해서 구현할 수 있게 해놓고 뭐그 정도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하고는 많이 다르. 실제 규모하고는 많이 다르겠네요. 예, 지금 영남 제1관이라고 설치해놓은 게 영 다르답니다. 실제 옛날 영남 제1관하고. 예. 영남 제1관이 뭘 뜻합니까? 영남에서 제일 예, 영남시 제일 큰 관문이다. 그게 우리가 뭡니까 저 한양을 가락하면 영남의 유림들이 뭐 청도, 밀양, 뭐 진주, 뭐 심지어 합천 이런데 유림들이 보러 간다든지 한양 가락하면 다 영남 제일 관문을 보러 가는 거니까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게 긴 골목이라는 위신을 세운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멋지다. 있었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 예. 이제 국제보상운동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하필 왜 대구에서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나? 제가 볼 때 대구업성 파괴와 직접적인 관련이 상정됩니다. 대구의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법성이 무너졌다. 지역의 상징 건물이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힘없는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열불 나겠죠. 그리고 이제 누구 짓이냐? 박작들이 짓이다 하는 그런 차에 이제 일본의 이제 그런 영향 속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제 시작은 이 서상돈 선생이 했다 그래요. 그 뭐냐면 이제 그 당시 광문사 부사장이었는데 그 이제 7년 1월 달에 이제 그 강문사 이제 특별회의가 이제 소집돼서 그 주요 안건이 이 강릉사 문해를 이제 대동 강문해로 이름을 바꾸는 문제를 이제 논의하게 돼 있대요. 회의가 끝난 후에 서상돈 선생이 하나의 건의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국채 1,300만 원 보상 주셨어. 이겁니다. 이걸 이제 논의를 이제 하니까 그 자리에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다. 뭐 요즘 정부한테는 뭐 삼박하다 하나?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광문사 사장을 지냈던 김광강재 선생이 찬성하고 자기 담배 피우던 그거를 담배하고 담배선을 버리고 내다 하고 60원을 출하고 하여튼 서상동 선생도 이제 자기 부자였어요. 대구의 유지죠. 계산성당도 만들고 한 아주 또 독실한 천민고 신자고 하여튼 800원을 하여튼 그 자리에서 2,000원이 모였대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 뭐 1원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1,300만 원이 하여튼 그 나라 전체 빚이었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걸 이제 다 조탁해가지고 그 이틀 날 바로 이제 이런 경문을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보내주죠. 유림들한테 하고 또 일본 언론사하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왜 1,300만 원이냐 하면은 그 당시 나라 빚이 국채 나라의 빚이 1,30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이 한 2천만 명 되니까
이걸 우리가 금년을 하면은 다 담배를 그 당시 많이 피웠으니까 네, 담배값 한 달에 20전씩 하면 3개월쯤 쭉 해서 모으면 전체 한 1,300만 원 된다. 그러면 석달 정도 하면 나한테 다 갚는다. 그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가슴스럽고 당연한 일,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일 같잖아요. 그 값은 담배 좀 참으면 되지. 아무튼 그때가 이제 이 강원사가 경상남도 지고수층에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지고수층은 이제 나팔 치자에 북고자 사람 숫자니까 이제 우리 치면은 고락대 이제 인재 양성하는 그런 이제 관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야 바로 또 누굽니까? 박중량이가 감사로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좀 나중에 고수층 북부정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북부정이 국제보상운동의 진지다, 발상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대구에서의 깃발이 쓰니까 이제 국제보상 기승회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직을 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지역까지 대한장학회원, 김성희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노력해서 바로 이제 그 당시 참 서울 가는 일이 그리 내가 볼 때 만만치 않은데 뭐 하루 이틀 만에 이 소문이 쫙 퍼져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보상 중앙의무사로서 이제 의원금을 어디다 내는 게 좋냐? 네. 이 납부처를 황성신문사로 이제 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황성신문사가 2월 25일자리가 며칠 상관이죠. 소위 단연보국채 이게 담배를 끊어서 국채를 보상한다 하는 의미죠. 이런 논설을 실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이제 식자층 입장에서는 이 신문을 보는 입장에서는 다 이제 참여해달라는 그런 이제 호소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4월달에 이르러서 2월에서 한 2달쯤 지난 세월에 이제 국제보상지원금 종합소를 만들자. 전국적으로 이제 막 제도를 하니까 이걸 이제 관리해야 되고 받을 사람이 제대로 하니까 이제 황구슬 선생의 소장, 김종환 부소장, 검사원이 양기탁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대한매일신문사 내에 설치를 합니다. 대한매일신문사에서 의원금을 전국적인 의원금을 이제 수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제보상에 대한 계속 국민들을 계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연합 ASO에서 이준 열사 아실 겁니다. 이거 의장 부의장의 김광재 선생, 위원장 윤효정 이런 식으로 대한장학회 사무소에 이 국제보상연합 ASO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그래서 이제 소위 전국적 단위에서 이 뜻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한쪽은 의원금을 모으는 역할, 한쪽은 계속 국민들을 계도해서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여하신 거죠. 어떻게 대충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이런 이 국제보상운동이 중간에 좌절합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해요. 1,300만 그 국채를 갚았다고 했죠. 왜 그랬냐 보면은 5월달에 24만 1,098원이 모금했어요. 이게 1월 19일을 이야기돼가지고 전국도 2월, 뭐 4월, 뭐 이런 식으로 그때가 이제 상당히 해서 전국 큰 돈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6월 가니까
31,190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의원금이 줄고, 예. 이때 문제는 뭐냐면 4월 30일 그 시점까지 그게 1년이 좀 지난 그 시작까지 대한매일신문사 종합소의 의원금 총 모인 횟수를 다 보니까 총액이 약 14만 3,542원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1,300만 원까지는 턱도 부족한 이야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대구에서는 막 정말 보면 기생들까지, 예, 심지어 코인에까지, 예, 우리가 뭐 IMF 때그 주인이죠. 그거 때처럼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게 또 참 안타깝습니다. 일부 세력의 간섭과 기금 관리의 불투명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 모금할 것인가 하는 친밀한 계획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 분파 세력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 위기에 있는데 돈 몇 푼 이렇게 해서 국채 보상하는 것으로서 우리 정말 나라 구해질 수 있느냐? 회의론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모은 돈을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안 되니까 요즘 같으면 야 우리 돈 모은 거 주식 투자했습니다. 예, 경북대도 발전기금 모아가지고 발전기금 사무국장 고민이 그였거든요. 예, 뭐 이렇게 푼도 못 해가지고 언제 큰 기금이 되겠노? 이 모은 돈이라도 어디 주식 투자 좀 해서 좀 뻥튀기 좀 시키면 안 나고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어떤 다른 용도를 이용하자는 방안 제시를 하는지도 원리가 이제 좀 결제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일제 방해 공작입니다. 일제가 아까 박중량도 좀 해방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거짓 주장을 흩뜨린 거죠. 누가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돈은 냈는데 그렇게 빨리 안 보이고 뭐 하는 거죠. 누가 빼먹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제 소문들이 나면서 그 선교사 베델과 이 양기타 이 사람들을 투옥시킵니다. 해명했다는 거예요. 문명을 문명을 안 했는데 뭐 요즘 검찰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검찰 강에 했듯이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거죠. 일단 기소부터 해놓고 그다음 무죄면 그때 가는 지금은 뭐 당장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베델 같은 선교사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교회에서도 막 구체 감독이 중요하다 어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또 외교 어쩌고 또 공문서를 막 보류하니까 양리적 선생님들한테 신자로서 관하니까 돈을 빼돌렸다. 그걸 한번 덮으면 참 어쩔 수 없는 나중에 다 그게 사실 아니다 하는 무죄로 다 나오지만은 그건 이제 불신 한번 이제 사람들 불신하게 하면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할 때 그 독립 자금을 모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광복회라든지 등등 유지들한테 돈 모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 중에 이제 우리 김주 부자, 최부자 집에도 당연히 못 내려갔겠죠. 근데 그 역할을 어려운 백산 안희재 선생이 맡았어요. 근데 경남군이 제 고향에서 자랑 좀 하면은 그 안희재 선생 덕분인지 모르지만은 그 정암 가는 데 가면은 소정자 과연자 하면은 솥바위가 있어요.
그 이제 소문이 뭐냐면 이 삼십리 안쪽에 큰 재벌이 부자가 생겨난다. 진짜 많네요. 삼성 200층을 또 여기 금성의 고시집안 그다음에 효성 오, 이사 가야 되니까. 조시집안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그때 백산 안지 선생의 영향을 받다고 생각이 드는데 백산 안지 선생이 부산에서 백산상회라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소위 민족 자본으로서는 아마 손꼽히는 상인데 그 역할이 뭐냐면 이제 쌀장사 하는데 보부상이에요. 전국을 다니면서 유지들 찾아서 이제 쌀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지만 독립 자금 임시정부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준 그냥 안에 그 선대가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보자가 돈을 냈어요. 내면서도 뭐 이런 의연금 가면은 뭐 나라가 있어도 주권을 빼먹는데 누가 감시하는 거 안 하니까 아마 지금도 이 백산 선생이 자기 노다돈이라도 빼고 보냈을 거다. 이 생각했대요. 그렇게 해도 훌륭한 일이죠. 네, 그만큼 해도. 그런데 이제 임시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최비자가 교수님 만나서 그 장부를 딱 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나라 제대로 쓰면 갖겠다. 딱 보니까 1점 다 세상에. 네, 정말 감격인데 맞습니다. 의령을 향해서 책자가 절을 했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 백산 미안하네 내가 잘못 의심했다. 나라가 없는 사람도 그런데 이제 일제히 방해 까지 있으니까 결국 중국도 참 목적을 달성 못하고 끝나게 됐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진짜 안타깝다. 그렇더라도 이제 국제 보상 운동을 갖는 의의는요. 정말 근대 국가가 생기고 난 이 지구 사회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해서 나라 빚을 받겠다는 아이디어는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채 산업 운동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후진국에서 들어 있었지만 우리만큼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성구적으로 한 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있던 민족적인 책임의식을 고취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된 게 아까 대구업성이 배출되는 것을 본 그런 어떤 분노, 나라의 빚을 우리가 갚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전향됐다는 것을 참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좋게 말하면은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나라를 구한다는 하면 의병운동이 막 일어났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시도를 전개했다는 것도 우리가 볼 때 길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뭐 정당 나라가 뺏겠다 하면 물분 속에서 물을 들고 어떻게 해보자 가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 또 다양한 결정에 참여를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는 의식을 일반인이 갖기 힘든데 이 근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국민 각성의 교실을 이뤘다.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계획이 있지만 독립운동에 발판이 되는 이 민족적 자랑의식을 고취하는 데 분명히 기여한 바가 크다. 그다음에 다른 식민지 국가들 인도,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도 이 매체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큰 기여를 했죠. 요즘은 바로 이 중국이 자기들이 이런 참 아픈 경험을 해놓고도 이제 1대1로 가면서 알다시피 싱가포르, 이디오피아 같은 거
매체를 자꾸 빚을 지어서 그걸 못 갚는다 하는 이유로 기간 실수를 빼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참 좋은 설명을 남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1920년대 초에 이 국제부상운동의 그런 억울한 운동가서 양기타 선생 중심으로 이제 국제보상은 이제 운동 끝났고 그 모인 기금을 이제 남은 기금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조선인들을 위한 민족 대학을 세우는 게 어떻겠노?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개몽시키고 하는 이런 운동인 거죠. 그래서 이상대 선생의 이 조선 교육회에 이제 조선민족대학 기승인데 여기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 모금은 그거를 다시 또 해서 우리가 1천만 민족이 한 사람 이런 식이 되면 1천만 원이 되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24년도에 갱성제국대학을 만듭니다. 일본의 동경제국대학, 교토제국대학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연장선에서 이제 갱성에도 갱성제국대학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뭐 배떨어지자 뭐 한다고 이제 일부 학자들은 밀립대학 하락하는 걸 일본이 고의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그 사학자들께서는 어떻게 자연스러운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당시 이 갱성제국대학 설립가 나온 이야기가 좀 식자층들 하는 이야기가 아직 학교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지 대학이 무슨 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좀 가진 자, 있는 자들, 있는 사람들을 자식들을 위한 거니까 부의 그런 뭐 세습화에 기여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백성들한테 도움되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 이른바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평등을 더 주요 가치로 삼는 사람들이니까 상당한 그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립이든 관립이든 대학 설립 자체는 소수의 자잘한 집안 학생들을 위한 대상이고 결국 그 배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내가 식민지 관리가 되는 거고 이른바 식민지 체제 동조자를 키워내는 것밖에 더 있느냐? 네, 진짜 우리 민족한테 필요한 그런 교육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23년에 전 조선 청년당 대회에서는 이른바 밀립대학 운동 자체를 타도하는 그런 계획을 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야학이나 강습소, 간이학교 등 대다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대중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에서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한정된 그 재원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장차 도움되느냐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아마 덕을 본 사람도 있고 손을 볼 사람도 있을 텐데 옛날에 집안에 좀 없는 양식이라도 팔아서 대학을 누구 보내자 하면은 장남을 보내고 네, 딸들은 뭐 도에서 가서 식모생을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똑똑한 한 사람 키우면 결국 우리 집안 다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강했습니다.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다. 왜 오빠만 학교 가고 나는 공장에서 일해야 되고 이런 생각 충분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좀 그 다수의 약자 입장에서 보면은 밀립대학 건립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선 이념의 그런 차이를 해가지고 결국 밀립대학 설립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요. 이런 대목에서 제가 그동안 대학 부족에 관련
이제 관여하면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이제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고 소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몇 개라도 우리나라에서 키워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자금을 나중에 이제 그 1조까지 확보를 해서 하는데 그걸 이제 대학 진단 평가를 통해서 지원받은 대학, 이제 지원받지 못하는 대학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관여하면서 늘 주장이 인풋이 얼마 들어간 것에 비해서 아웃풋이 어떠냐, 어떤 효율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주목하면 좋겠다. 그걸 제외하고 그냥 아웃풋만 보면 늘 이때까지 잘 나가는 대학들만 또 더 잘 되게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도 그게 참 설득시키기 쉽지 않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서울의 유수 사립대학들 평가 자체를 그거더라고. 왜? 평가 안 해도 있는데 괜히 뭐 우리 출세기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잘 나가는 대학 정부를 줄여서 잘못 나가는 대학 망할 대학 줘서 살리는 그게 무슨 대학 구조 계획이냐 이런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평가에서 제대로 열심히 하는 대학들한테 지원해주자. 또 하려고 하는 대학 도와주자. 이 개념인데. 근데 이제 또 잘 나가는 대학들만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지방의 군소, 사립, 신생 대학들도 반대한 거예요. 왜 해나는 게 없으니까. 완전 뭐 해보려고 하는데 학생도 줄고 대학 지원도 떨어지고 이 마당에 우리 목 졸라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그런 대학들도 정말 지원해야 될 때는 지원하자. 예를 들어서 전라도 저쪽에 군소대학에 한국 서예학과도 있었고 이랬어요. 근데 구조개혁 한다고 하니까 그 대학 그 과를 없앤다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아이고. 왜 직선 졸업 별로 안 돼, 뭐 등등 이러니까. 내가 볼 때 오히려 그런 대학 그런 과를 살리는 게 중요하게도 또 평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왜냐면 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참 쉽지 않다 하는 건 내가 알고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 지방 사람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뭘 내세울까 했을 때 그 중에 하나 이 국제보상운동을 내세울 수 있다. 정말 근대 국가가 생기면서 나라 걱정을 하는 국민이 우리 지역에 있었다. 비록 그 이제 끝은 잘 맺지 못했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지켰다는 것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서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혹 관련해서 질문이나 또 보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영 씨는 그러면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법적 처벌 결과 안 받았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침산도 그게가 완전히 국가고 땅이었다고요. 실행 재산 환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고 그거 있으면 나중에 그 환수하고. 환수했습니다. 그래가 발달돼 있어요. 2003년인가 뭐 하여튼 오. 늦게 작고한 작고 하는데 그리고 양반이 그 결혼을 이제 소위 이제 저 부인 말고 이제 둘째 부인을 데렸는데 일본 여성하고 했어요. 그 일본 여성이 아주 자기 남편에 대해서 지국 정성이고 하고 자부심을 또 가졌던지 양반이 그 특위에 붙들려서 저 수동 형소 갇혔을 때
꽃바라지를. 빨리 잘해가지고 비단 입을 뜯고 제수로 소문났어요. 왜? 그 일본 여성이 가서 불며 막 가수단 사정 안 됐다 해도 또 이래가지고 그 추운 바닥에 비단 입을 입고 덮고 잤다는 그런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그 또 부인이 지극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볼때 호의호시. 호시 하고 폼나게 사는 사람 마누라 잘하던데. 참 역사의 어떤 심판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또 관련해서 대구 큰 얘기하는데 우리 대구만 이렇게 천지하게 파괴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우리만 대구만 이렇게 파괴가 되는 거죠. 다른 지역에 제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 고향 진주는 이제 다시 그 내부에서 복구를 완전히 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는 해도 뭐 성벽도 없고 이랬는데 지금은 성벽도 쌓고 안에 그 살던 사람들 다 보살에서 내보내고 어우, 대단하고. 해놨습니다. 땅값이 사서. 땅값이 사서. 저도 우리는 백곡선 시대잖아. 성곽 자체만 있어도 그런 식으로 복원이 충분히 가능한 지금 시대인데 아예 뭐 흔적 없이 그래서 안타깝죠. 저 나간 읍성 사고 뭐 그런데 가보면 멋지지. 잘돼 있고 진짜 멋지지. 또 말씀 없습니까? 네. 예, 그런 말씀. 네. 강문사라는 곳이 출판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어떤 아마 그렇게 알려져 있는 정도도 저도 알고 있고 거기서 어떤 책을 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신문이나 무진도 다른 안 하거든요. 예, 국가적인 하고 있고 그 다른 그 중원선 아시는 것 말씀해 주시죠. 광문사. 광문사의 구체적인 역할들. 예, 소상공인. 신문사 광문사 할 때 광자가 넓을 광자거든요. 아까 광학회도 나왔던데 광학회 광자가 넓을 광자예요. 이 널리 교육을 시키고 널리 책을 읽혀서 국민을 개몽하자 이게 전체 취지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붙었을 때는 가르친다는 뜻도 있고 학교 세운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광문사와 광학사는 기본적으로 광학회는 아닌데 광문사는 기본적으로 출판사고 책을 내거나 뭐 신문을 내거나 해서 사람들을 개몽하자 활동을 하고 광학회도 아까 야학 나왔는데 이루하고 현진을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야학회를 나가고 그래. 그래서 둘 다 요즘 말하면 시민단체를 세우고 사람 모아서 공부 가르치고 학교 세우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다가 1년 정도 뒤에 이제 강제로 해산됩니다. 해산되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대구 지도가 됐다가 그 출신들이 독립운동하러 가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아마 우연수의 그런 우리 대구의 정신이 그렇게 이어져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생존해 있으면은 물어보면 되는데. 그분들의 구전이나 뭐 어떤 걸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다 이제 독립운동으로 또 전향을 해서 가버린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명맥이 그냥 끊어졌다는 것이 안타깝죠. 예, 그럼 또 다음 기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규호 선생님 때문에 내가 대구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국제보상운동의 대구를 역시 아니까 남들이 아는 대구가 아니잖아요. 저도 뉴스 볼 때마다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맞죠. 그래서 오늘 대구가 일었으면 대한민국이 뛴다 이런 멘토로 대구를 사랑하게 해서 또 대구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게 해준
우리 김규원 선생님한테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